출산율이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 치주 세균이 혈류를 타고 곧바로 이제 태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반으로 직접적으로 이동해서 이제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잃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임플란트다. 하지만 임플란트도 치료 시기가 늦어 잇몸뼈가 심각하게 내려앉으면 바로 수술하는 것은 어렵다. 먼저 인공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아지는 부담이 있다. 결국 임플란트 수술도 빠른 치료가 관건이다. 치주 질환이 있으면은 그 치조골이 많이 소실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를 빼게 되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치주과 의사로서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자연 치아를 잃어버린 아쉬움은 있지만은 임플란트라는 거를 대신해 가지고 자연 치와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석영 씨는 7년 전 어금니에 3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잇몸이 살짝 부었다고 느꼈을 뿐 별다른 통증은 없었다는 이석영 씨. 하지만 임플란트를 한 어금니 부위의 잇몸에 염증이 심각했다. 이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농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염증이 많이 생겼어요. 임플란트 부분의 잇몸뼈가 거의 녹아 없어질 때까지 이석영 씨는 제대로 된 관리 한 번 받지 않았다. 스케일링을 실제 스케일을 6개월 한 번씩 하러 가잖아요. 나는 솔직히 하지만 그래 못했어요. 뭐 저기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보통은 임플란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 임플란트는 뼈가 바로 이제 붙어 있는데 신경이라든가 이런 가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생기면은 뼈가 이렇게 녹더라도 통증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입냄새가 좀 난다든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플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아까 이제 고름도 나오고 이런 염증이 많이 진행이 돼서 그게 좀 어떤 상당히 이제 병수가 커져야지만 그 당시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때 오게 되면 저렇게 많이 이제 뼈가 소실돼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연 치아에는 뿌리 부분을 감싸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것이 있는데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세균을 막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에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치아에 충격이 가해지면 치조골이 상하게 되고 세균 감염에도 취약해 염증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립스틱 지우신 거죠? 치주 질환으로 어금니 대부분이 심하게 흔들려 발치해야 할 위기에 놓인 한 환자.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법을 택했다. 본본이 이제 들어갑니다. 네. 신경 치료와 잇몸 수술을 끝내고 위쪽 어금니 3개에 치아 모형을 씌우는 시술이다. 언젠가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앞으로 몇 년은 더 자연 치아를 쓸 수 있게 됐다. 여기 보면은 뿌럭지가 하나, 이거는 뭐 살려도 오래 못 쓸 것 같다 해서 그냥 뽑아버리면은 이분은 임플란트나 뭐 틀니가 되겠죠. 그 다음 단계 만약에 나머지 그 임플란트가 또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망가지거나 아니면 보초를 못 쓰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치아를 그렇게 그냥 바로 뽑아버리지 않고 한 번 더 살려서 쓸 수 있게 해드리면은 그분은 이제 선택권이 2가지가 되는 거죠. 자연 치아를 살려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또 선택권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제 노전 사회가 되고 이제 90대 이상 살아갈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너무 일찍 심어버리면 그걸로 해서 수리하고 고장나고 할 찬스,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 경제적 부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연 치아를 오래 살리고 오랫동안 유지해서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늦게 치료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